자, 고차 방정식 이제 오늘 진도를 좀 이제 나갈 건데, 자, 봅시다. 그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 이제 풀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그 중1 때는 1차 방정식을 그때 처음 배우죠. 우리가 1차 방정식을. 1차 방정식 푸는 거는 되게 간단한데, 이제 이게 1차 방정식의 형태야. ax 플러스 b는 0. 그러면은 b를 이제 넘겨가지고 우리가 a로 나눠주시기만 하면은 이게 1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게 된 것이죠. 이게 근을 구하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3 때는 2차 방정식을 배우게 되는데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얘는 우리가 근의 공식을 우리가 외우고 있잖아.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이제 해가지고, 이 2차 방정식도 그냥 근의 공식만 써주면은 바로 답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지, 해를. 자, 이제 그런데 이제 3차 방정식이 4차 방정식이야. 자, 쟤네는 근의 공식이 있기는 한데 3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근의 공식 쓰면은 이 줄 한 줄짜리 있잖아. 요거 3줄 정도 써야 근이 나옵니다. 3줄 정도 써야. 그리고 또 3차 방정식이 근이 3개인데 그 중 2개는 부호가 반대로 나와서 비슷하거든요. 나머지 하나 또 달라. 근의 공식 형태가. 그래서 2개를 외워주는 셈인 거야, 이제. 그래서 너무 좀 복잡하고 이제 좀 의미가 없어서 우리가 이제 이 고등과정에서 다루는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은 좀 유의미한 거, 좀 계산하기 편하고 간단한 거 위주로만 우리가 방정식을 이제 풀 거야. 자, 이제 푸는 방법이 이제 나와 있는데 그 특수한 형태, 특수한 꼴에 대해서 주로 다룹니다. 바로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에. 자, 그 다음에 인수정리를 이용한 풀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나머지 정리를 이제 배웠었단 말이죠. 나머지 정리. 나머지 정리는 이제 어떤 다항식을 요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에 대한 성질이었는데, 만약에 그 나머지가 0이야. 자, 만약에 x-a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만약에 0이면은 이 나머지가 0인 것을 보고 나누어 떨어진다. 혹은 이 fx가 x-a를 인수로 가진다 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자, 혹은 그 식에다가 a를 넣었을 때 0이 나온다 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어. 자, 이런 의미들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이 인수정리라는 거는 그 특별히 나머지가 0일 때를 또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게 그 도대체 무엇을 넣어야지만이 0이 되는지, 그 0이 되도록 하는 그 값을 찾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무엇을 넣어야 0이 나오는가? 그러면 예시를 좀 한번 좀 들어보게 되면은, 자, 요런 예시가 있어.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11x 마이너스 6. 자, 이제 얘가 이제 0이 되도록 하는 x를 내가 찾아보고 싶은데, 자, 요거는 x에다가 이제 몇을 넣어주면 되느냐? x에다가 1을 만약에 넣어보게 되잖아? 그럼 1-6 플러스 11-6 해서 이게 0이 나오게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x-1을 인수로 가져야 되는구나. 1 넣어서 0 나오니까 x-1 인수로 가지는구나. 그걸로 조리제법을 해보면 됩니다. 조리제법을. 그리고 우리가 늘 다뤄왔던 거, 공통 부분이 있으면은 항상 치환을 해서 풀었단 말이죠. 그건 치환을 해줘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저 1번. 자, 복 2차식이라고 부르는 꼴인데, 자, 얘는 복 2차식. 자, 얘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자, 이제 x제곱을 이제 우리가 치환을 이제 해가지고, 그 치환한 꼴을 2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x의 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는 0이라는 게 있어. 얘를 우리가 t로 치환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자,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는 0이라고 나와버리는 거잖아, 이렇게. 자, 저렇게 나와버리게 되는데, 그러면 인수분해가 자, t-1에 t-2로 인수분해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 꼴이 있고, 그 다음에 인수분해가 안 되는 꼴도 있어. 자, 예를 들면 이런 건데, x의 제곱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4는 0. 자, 요런 꼴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내가 만약에 치환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자, t제곱 플러스 3t 플러스 4는 0 나오는데, 자,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거든요,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은, 저 합차 공식의 형태. 자, 제곱 빼기 제곱은 0의 꼴로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네. 자, 어떻게 만드냐. 자, 이제 얘랑 얘는 도와주면, 얘는 x제곱을 제곱해줘야 되고, 4라는 놈은 2를 제곱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를 플러스로 할지 마이너스로 할지를 결정을 해줘야 돼.
여기서 플러스로 내가 만약에 결정해주게 되면 얘를 전개를 해봐. x의 제곱 플러스 4x제곱 플러스 4가 나오는데 근데 실제 식이랑 비교하면은 지금 x제곱이 지금 하나 덜 더해져야 실제 여기 플러스 3이 되는데 지금 플러스 4가 나왔잖아. 그럼 다시 x제곱을 빼줘야지만이 이 위아래가 맞게 되겠죠. 그렇게 해줘야지만이 이 지금 형태가 이 제곱 빼기 제곱의 꼴로 나오기 때문에 아 얘가 이제 인수분해가 되더라. 합체공식으로 라는 겁니다. 인수분해식 써주시면 x제곱 플러스 2 플러스 x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x로 여기까지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합체공식으로 풀 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저 밑에 있는 저 2번은 저거 이제 그 뭐라고 이름을 부르냐 얘는 상반방정식, 대칭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얘는 상반방정식. 자, 요거 이제 푸는 방법이 이미 정해져 있는데 자, 요거는 우리가 한번 앞에서 다뤘었던 거거든요. 저 요거 어떻게 푸는지 한번 봅시다, 이거. 다시 한번 일단 쓰고. 자, ax 세제곱 플러스 bx 세제곱 플러스 자, c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는 0. 그 다음에 a가 0이 아니래. 자, 가장 먼저 확인해줘야 되는 거는 자, x가 0을 근으로 가질 때를 한번 생각해 볼 것이거든. 만약에 0을 근으로 가진다라고 가정했을 때에는 여기다가 0을 넣어봐. 그럼 다 없어지고 맨 마지막에 a만 남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a는 0이라는 이런 식이 만들어지는데 우리 문제 전제 조건에서 a가 0이 아니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0을 근으로 생각했을 때는 근이니까 0 대입해 봤는데 a는 0이라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0을 근으로 가지니까 모순이 발생하지. 그래서 얘는 0을 근으로 가지지 않는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x는 0을 근으로 가지지 않는다 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고 자 그럼 0을 근으로 안 가지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이제 x제곱으로 쟤를 이제 묶어줄 것이거든 내가 이제. 그럼 얘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플러스 x분의 b 플러스 x제곱분의 a 여기까지 나오게 될 거야. 일단 여기까지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 개수가 같은 것끼리 내가 좀 묶어서 볼 것이거든. 얘를 이제 개수가 같은 것끼리. 자, 얘를 내가 좀 묶어서 볼 건데 자, 보세요 이거. 자, x제곱이 있고 자, 같은 것끼리 묶어서 a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a 플러스 자, bx 플러스 x분의 b 플러스 c는 0. 지금 개수가 이제 같은 것끼리 이렇게 나란하게 내가 지금 묶어서 써줬거든. 나란하게. 자, 나란하게 쓴 이유가 있습니다. 묶어주기 위함이야. a로 묶어.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얘는 그럼 b로 묶는 거야. b로 묶어주니까 x 플러스 x분의 1 더하기 c까지. 자, 여기까지 일단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치환을 좀 해줘야 되는데 치환을 자, 여기서 x 플러스 x분의 1을 내가 잠깐 t라고 이렇게 좀 잠깐 놔볼게. t라고. 자, t라고 잠깐 두게 되면 얘가 어떻게 되냐. 양변을 제곱을 해봅니다. 양변 제곱을. x 플러스 1분의 제곱은 t제곱인데 그렇게 나오는데 자, 여기서 얘 제곱을 해봐. x제곱 플러스 2가 나오는데 2는 넘겨. 그럼 요 제곱 더하기 제곱분의 1은 자, 이렇게 t제곱 마이너스 2로 표현되는 거 알겠니? 완전 제곱식 전개해서 하나 넘긴 거야 저거. 그래서 내가 요 값을 있잖아. 요 값을 여기에 대입할 겁니다. 여기에 대입해 줄 거야. t로 바꿔서 풀겠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t로 바꿔주시게 되면은 얘가 이렇게 나옵니다. a의 t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bt 플러스 c가 0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거 t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바뀌는데 이게 풀다 보면 인수분해가 무조건 되거든요. 저게 인수분해로 문제 풀어주는 겁니다. 인수분해로.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결을 해줄 수 있겠고 여기까지 써주시고 인수분해가 나중에 되더라. 자, 그 다음에 근각에서의 관계야. 근각에서의 관계. 3차 방정식의 근각에서의 관계인데 그 요거 관련해서
좀 내용을 조금 약간 깊이 있게 좀 설명할 게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잘 듣도록 해봅시다. 자, 일단 요 3차 방정식의 근각에서의 관계하기 전에 2차 방정식부터 먼저 좀 다시 얘기할 거거든. 2차 방정식부터. 자, 2차 방정식의 그 근각에서의 관계를 이렇게 볼 거예요, 얘들아. 잘 보세요, 이거. 그 2차 방정식부터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 두 근을 내가 알파 베타라고 둘게.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두 근을 저렇게 두게 되면은 우리가 이 2차 방정식을 x 근으로 쓸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근이 알파 베타니까 이 식을 이렇게 바꾸어서도 다시 표현해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이렇게. 이렇게도 표현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근이 주어지면 저렇게 x 빼기 근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얘를 그럼 다시 전개하잖아. 지금 얘네 두 식은 얘들아 있잖아. 사실 같은 식인데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된 것일 뿐이야. 같은 식이야. 그럼 얘를 전개한 게 얘랑 같아야 되겠지? 그럼 얘를 전개를 해볼게요. 그럼 얘가 바로 전개할게. ax제곱 한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a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플러스 a 알파 베타는 0 여기까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거든. 전개를 했을 때. 근데 사실 같은 식이라고 했으니까 그 대응이 되는 개수끼리는 같아야 되겠지. 이렇게 x의 개수끼리 같아야 되겠죠? 이렇게 x의 개수끼리. 그리고 요 상수항끼리도 그럼 같아야 되지 않겠니, 얘들아? 상수항끼리도 같아야 될 거야. 그럼 그 같다라고 식을 써주면 자 b는 마이너스 a의 알파 플러스 베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c는 a의 알파 베타가 나오게 되는데 그럼 여기서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그 공식이 유도가 되죠. 마이너스 a로 이거 나눠주시게 된 게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 여기서도 알파 베타를 구해주기 위해서 양변을 요 a로 나눠주게 되니까 a분의 c라는 것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야. a분의 c.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저거 전개해서 같다라고 해서 우리가 알던 그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가 나오지, 그지? 근데 이거를 선생님이 이제 3차 방정식이잖아.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게 3차도 한번 해볼 거야. 3차도. 그리고 하나 더 할 거야. 얘를 일반화해서도 쓸 거야. 일반화해서도. 3차 방정식은 그럼 하나가 더 늘어난 것일 거란 말이죠. ax세제곱 플러스 b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 해가지고 얘는 그러면 알파, 베타, 감마로 이렇게 그럼 나오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제도 한번 써볼게. 그럼 얘가 a에 x-알파에 x-베타에 x-감마는 0으로 나와서 얘도 싹 전개를 해볼 수가 있겠죠? 전개를? 전개해보면 그 동류항으로 다 이제 묶어서 정리할게. 자, ax 세제곱 나오고요. 그 다음에 x제곱의 개수를 써야 되잖아. x제곱을. x제곱 개수 쓸 때 잘 봐야 돼. x제곱 개수는 x를 2개 고르고 나머지 하나는 문자를 골라야 되지. x가 아니라 문자를. 그렇게 하다 보면은 문자를 하나씩 골라줘야 되는 거잖아. 하나씩. 그게 이거야. 그게 문자를 하나씩 고르면은 그 알파, 베타, 감마가 다 하나씩 더해지는 것이고요.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x의 개수를 그 다음에 쓸 건데 x의 개수를 찾고 싶으면 그 x는 이제 여기서 하나만 고르고 나머지 두 군데에서는 이 문자를 그럼 골라주면 되는 거 맞니? 그런 식으로 하면은 문자 2개를 곱해야 되잖아. 문자 2개를. 문자 2개 베타 감마 곱하는 꼴인데 그거를 좀 바로 써보면 얘가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이제 x가 없으려면 상수항은 다 문자만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마이너스 a 알파 베타 감마는 0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럼 여기서 조금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이 x제곱의 개수가 이게 항이 뒤로 갈수록 이 근 있죠. 원래 이 문자라는 거는 근이었잖아. 근데 근을 처음에 하나씩 더했지. 근데 그 다음에 x의 개수 쓸 때는 그 근 2개끼리 곱해서 더하는 거 있잖아. 근 2개끼리 곱해서.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근 3개를 다 곱하는 꼴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추측해 볼 수 있는 거는 이게 아니라 항이 뒤로 갈수록 곱해지는 근의 개수가 늘어나는 거야. 곱해지는 근의 개수가 하나씩 늘어나는 느낌인 거야. 그럼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 개수를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 x제곱의 개수랑 그 다음에 이제 요 1차 항의 개수랑 그 다음에 이제 요 뭡니까?
요 상수항의 개수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어. B는 마이너스 A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C는 A의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로 나오게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저 T는 마이너스 A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얘를 이제 그 알파 베타 감마를 다 더한 요걸로 이제 구해주려면은 양변을 마이너스 A로 나눠주셔야 되겠고, 마이너스 A로. 여기서 이제 요 알파 베타 요거에 대해서 구해주려면은 양변을 A로 나눠가지고,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가 됩니다. 얘는 A분의 C가 될 거야. 자, 요것도 마이너스 A로 나눠주시게 되니까, 알파 베타 감마라는 거는 마이너스 A분의 D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표현해 볼 수가 있어. 이게 이제 3차 방정식의 근각에서의 관계 공식이 되겠죠. 마이너스 A분의 P, A분의 C, 그 다음에 마이너스 A분의 T.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자, 저거 외우는 요령, 기억해 놓는 요령은 뭐냐면은,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밑으로 갈수록, 즉, 여기에서는 이 항이 점점 뒤로 갈수록 곱해지는 근의 개수가 늘어나는 거잖아, 하나씩. 맨 처음에는 근 하나씩 있는데, 하나씩 더하는데, 그 다음에는 근을 2개씩 곱해서 더하는 거야. 2개씩 곱해서. 그 다음에는 근 3개를 곱하는 거야. 근 3개를. 뒤로 갈수록 곱해지는 근의 개수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관찰해보면, 여기 부호가 번갈아게 되는 거 보이니? 번갈아 가는 거? 처음에 마이너스, 그 다음에 플러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인 거 알겠니, 이거? 그리고 분모는 지금 항상 어떻습니까? 분모는 항상 A야, 지금 보시면. 항상 A. 그리고 분자도 보시면, 분자도 그 문자가 B, C, D, 알파벳 문자 하나씩 늘어나는 거 맞니? 그런 연관성이 이제 있다라는 거를 좀 주목해 주셔야 되고, 그런 연관성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얘를 조금 더 일반화를 만약에 한다. 이제 근이 막 점점 많아지는 거야, 근이. 근데 사실 우리가 보통 이 근각에서의 관계는 거의 웬만해서는 3차까지 나오고 4차는 안 나오거든. 근데 막 정말 고난도 문제는 4차 방정식의 이런 건 나올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봐봐. 만약에 4차 방정식에 ax 세제곱 플러스 bx 세제곱 플러스 cx 제곱 플러스 dx 플러스 2는 0이 있어. 만약에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할 거야. 자, 이제 이것까지는 나오진 않는데, 근데 이제 이 근각계수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제대로 좀 이제 이해를 하고 넘어가기 위해서 설명하는 거야. 근 4개니까 얘들아, 그 4근의 합이 그럼 뭐가 돼야 되냐면은, 우리 2차 방정식 했던 거, 3차 방정식 했던 것처럼 얘도 모든 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야.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나와줘야 돼. 마이너스 a분의 b로 나와야 돼. 그 다음에 근 하나짜리 더하는 거였잖아, 얘들아. 그 다음에는 근 몇 개짜리 더해줘야 되겠니? 근 몇 개짜리? 2개짜리 곱해줘야 되지 않겠니? 그 2개짜리? 그것들을 싹 써주시면 된다는 거야. 알파, 베타, 알파, 감마. 그 2개 곱할 수 있는 그 모든 조합을 다 써줘야 되는 거야. 베타, 감마, 베타, 델타, 그 다음에 감마, 델타. 이것들을 다 더해주게 된 게 A분의 C가 되어야 돼. A분의 C. 이제 선생님이 아까 규칙 얘기했지. 분모는 항상 A고 또 부호는 번갈아 간다라고 얘기했고 알파벳 문자가 하나씩 이게 바뀐다라고 했지. 그 규칙만 얘들아 잘 따라가면 돼. 그 다음에는 곱해진 근의 개수가 하나 더 추가될 거야. 3개의 근을 곱할 거야. 3개를. 그러면 알파, 베타, 감마, 그 다음에 알파, 베타, 델타, 그 다음에 알파, 그 다음에 감마, 델타, 그 다음에 베타, 감마, 델타. 얘는 마이너스 a분의 d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야. 마이너스 a분의 d로. 맨 마지막에는 그 4개의 근을 다 곱한 게 나오게 되니까 얘는 a분의 2까지 나오게 될 거야. a분의 2. 여기까지 나오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자, 다시 얘기하지만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야, 얘들아. 외우는 게 아니고 이제 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요거만 다 기억하고 밑으로 갈수록 곱해지는 게 하나씩 늘어나는 것에만 주목하면 돼. 알겠죠? 근데 그나마 좀 나오는 걸 얘기해주면 이제 요 4근의 합은 있잖아. 이제 요거 2개 보는 것이지. 맨 앞에 거, 맨 뒤에 거로 마이너스 붙여서 보는 거겠죠? 3차 방정식에서도, 여기서도 그 3근의 합이 얘네 2개 보는 거였잖아. 마이너스 a분의 b. 2차 방정식도 그 모든 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 요거 보는 거였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근의 곱 있죠? 모든 근의 곱은
맨 앞에 거, 맨 뒤에 거 봤었지? 3차 방정식도 그 모든 근의 곱이 맨 앞에 거, 맨 뒤에 거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4차 방정식도 모든 근의 곱이 a분의 a, 맨 앞에 거, 맨 뒤에 거 보는 거잖아. 여기에 주목하면 됩니다. 여기에. 그래서 여기에 좀 초점을 둬서 기억을 해놓고 있읍시다. 밑으로 갈수록 곱해지는 근의 개수가 하나씩 늘어나는 것으로 봐주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세 개의 수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봅시다. 방금 전에 요 얘기한 건데, 요 얘기인데, 자, 이게 뭔 내용이냐? 세 수를 근으로 하는 3차 방정식을 선생님이 x-근 이렇게 써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이제 일일이 이렇게 막 전개를 다 하지 마시고, 전개한 결과를 좀 바로 쓸 수 있어야 돼, 바로. 어떻게 바로 쓰냐? x의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x 플러스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일단 요거 바로 저렇게 쓸 수 있어야 된다. 바로 저렇게 근이 이제 주어져서 x 마이너스 근처럼 표현이 됐으면 그거를 바로 이렇게 작성할 수 있어야 돼. 바로 저거 작성할 수 있어야 돼. 중요해. 저거 되게 정말 중요해. 일일이 전개하고 있지 말라는 거고, 예를 한번 들어보자. 예를. 자, 근이 1,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3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볼게. 근을. 그리고 그 x세제곱의 최고차의 개수가 1이라 가정해주면 여기서 어떻게 그럼 근을 작성해줘야 되냐? 그 식을. 이제 이렇게 x 마이너스 근, x 마이너스 근, x 마이너스 근 이렇게도 세울 수 있지만 이제 만약에 전개한 결과를 알고 싶으면 이거 일일이 전개하지 말라는 거야. 바로 그냥 어떻게 써주라? 바로 x 세제곱 해준 다음에 요 그 이차항의 개수는 세 근의 합의 반대부호죠. 세 근의 합의 반대부호. 세 근을 다 더하면은 얘가 지금 몇이야? 2가 나오게 되거든. 반대부호니까 마이너스 2라고 적어주시고,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이 x의 개수는 두 근끼리의 곱의 합이라고 해서 얘네 곱하면 마이너스 2, 얘네 곱하면 마이너스 6, 얘네 곱하면 3 이렇게 나와서 얘네들 다 더해주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5가 나오게 될 거야. 마이너스 5. 마지막으로는 세 근의 곱이 나오게 되는데 얘네 다 곱해주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6 나오거든요. 그것도 부호를 뒤집는 거야. 부호를 뒤집는 거는 이 짝수번째에서 부호를 뒤집는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짝수번째에서 부호를 뒤집는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저 전개한 결과를 바로 쓸 수 있어야 돼. 바로 쓸 수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켤레근을 보자. 켤레근. 자, 벌써 막 피곤하죠, 그죠? 피곤합니다. 네, 좀만 힘냅시다, 좀만. 조금만 하면 고치는 시간이 다 옵니다. 힘냅시다. 자, 켤레근. 자, 3차 방정식에서 자, A, B, C, D가 이제 유리수일 때 근이 무리수이면 무리수 근을 만약에 켤레로서 가지게 되면은 P 플러스 Q 루트 M이 근이다. 그럼 반대부호인 P 마이너스 Q 루트 M도 근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개수가 유리수면 그 우리 유리수 반대는 무리수처럼 생각해. 유리수의 반대 무리수. 개수가 유리수이면 무리수 근을 가질 경우에 대해서 켤레근을 가진다라는 얘기야. 켤레근을 가진다. 이게 밑에 2번도 개수가 만약에 실수일 때, 자, 허수에 관해서 우리가 근을 가진다. 그러면은 켤레근 P-QI도 반드시 근으로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P-QI도 켤레근을 가져야 됩니다. 켤레근을 가져야 될 거. 자, 그래서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유리수일 때 무리수 근일 때 가능할 거야. 여기서는 개수가 실수일 때, 허근을 가질 때 저런 일이 벌어진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고. 자,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필수 예제를 한번 바로 풀어보자, 얘들아. 필수 예제를. 근과 개수의 관계, 근이 주어졌을 때. 자, 보시면 3차 방정식에 한 허근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실근 알파를 가질 때 K 빼기 알파를 구해라. 얘들아, 지금 근이 마이너스 루트 2i가 나왔잖아. 그러면은 방금 전에 그 위에서 한 켤레근 있지? 방금 한 거. 켤레근으로 생각하면 반대부. 루트 2i를 그럼 근으로 가질 수가 있는데, 근데 루트 2i를 근으로 가지려면 이 개수가 실수라는 조건이 필요하다고. 얘네가 실수라는 조건들이 필요하다고. 실수. 근데
문제에서 K가 실수라고도 얘기를 했고, 그리고 지금 여기 써져 있는 개수들 1, 마이너스 5, 더하기 K, 마이너스 5K 다 실수거든요, 개수가. 그래서 졸리다. 개수가 실수니까 우리는 이 켤레근을 가진다, 이렇게. 루트 2i를 켤레근으로 가지는 거야. 그러면은 벌써 두 근을 알았지? 그럼 나머지 한 근이 뭡니까? 나머지 한 근은 여기 나와 있는 실근 알파가 될 거야. 실근 알파가. 자, 3차 방정식은 근이 원래 몇 개냐면은 3개야. 근이 3개인데, 근데 보통 이렇게 켤레근으로 가지는 경우가 많거든? 그럼 켤레근으로 이제 허근 2개를 가지면은 나머지 하나는 무조건 실근입니다, 거의. 무조건 실근. 자, 그러면은 이 실근 알파를 가진다라고 했으니까 저거 세 근의 합 봐봐, 얘들아. 자, 알파랑 저 루트 2i랑 그 다음에 저 마이너스 루트 2i. 자, 세 근의 합을 한번 계산해 보시게 되면은 근각에서의 관계하는 거야. 세 근의 합을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a분의 b로 이렇게 해주게 되면 5 나오는 거 맞니, 얘들아? 5 나오게 되는 거? 5 나오니? 그럼 여기서 이거 지워지는 거니까 알파가 5라는 게 여기서 바로 확인이 돼요, 일단. 근을 그럼 찾은 거야, 근을. 근을 찾은 거야. 그럼 근을 찾아가지고 우리는 K도 한번 구해봐야 되는데, 얘들아, 근은 방정식에 대입할 수가 있잖아. 지금 5라는 근을 우리가 구해는 놨으니까 한번 5를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K가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거든. 근데 5를 넣어주면은 이게 다 0으로 소거돼가지고 의미 없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대입해야 시도는 해볼 수는 있는데 의미 없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사실 또 다른 근 있잖아. 루트 2i를 대입 한번 해볼 생각도 할 수 있거든. 그것도 일단 가능하긴 해. 대입해볼 수는 있어. 근데 우리는 좀 다른 방법으로 구해볼게. 지금 저기 세 근의 곱 있죠. 세 근의 곱은 마이너스 a분의 d로서 계산이 되는데, 근을 우리가 다 아니까 세 근의 곱을 계산해 볼게. 5K가 되죠. 걔는 뭐가 나오냐? 자, 5라는 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루트 2i라는 근이 있었고, 아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2i라는 근도 이렇게 있었거든요. 이거를 이제 좀 풀어주면 K가 나오게 됩니다. 5는 약분되고, 그 다음에 K는, 자, 루트 2, 루트 2는 그냥 2고, 앞에 마이너스 있고, i 제곱이니까, 결국에는 그냥 2로 이렇게 나와줘야 될 거야. 세 근의 곱을 이용해서 바로 계산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 근의 곱을 이용해서. 그래서 2-5에서 답은 마3으로 골라주면 돼. 마이너스 3으로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문제. 자, 필수예제 2번. 이거 좀 잘 봐야 돼. 3차 방정식의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 때, 자, 요거를 구해라. 자, 요거 좀 봐줘야 됩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은, 다시 한번 써보자. 3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8은 0이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 저렇게. 자, 근이 주어져 있는데 어떤 근을 가지고 계산을 한번 해보라는 거거든. 그럼 얘들아, 너네는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냐? 이 3차 방정식의 근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기본적으로 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좀 떠올릴 생각을 해야 돼. 근계, 관. 기본적으로 얘를 떠올려 봐야 돼, 얘들아. 저거를 떠올려 봐야 돼. 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여기서 적용을 해볼 수가 있어요. 알파, 베타, 감마. 얘를 떠올려 봐야 돼. 이게 어떻게 문제에서 활용될지 몰라도 일단 구해 놔야 돼. 그리고 쓴 다음에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일단. 자, 세근의 합 계산해 보시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3분의 1. 그 다음에 두 근끼리의 곱의 합이라고 불러. 이거를 두 개씩 곱해서 더한 거는 a분의 c로 계산되니까 그냥 2로 계산이 되어야 되겠고, 세근의 곱에 해당되는 마이너스 a분의 d 같은 경우에는 그냥 3분의 8로서 계산이 될 거야. 근데 우리가 문제에서 구해줘야 되는 게 저 마이너스 2a 플러스 알파 저런 걸 구하는 건데, 저거 하기 전에 얘들아 하나 좀 알아야 될 게 있어. 자, 뭘 알아야 되냐면은 이걸 알아야 돼. 기본적으로 자, 요거 x 플러스 a. 자, 봐봐. 자, x 플러스 a, x 플러스 b, x 플러스 c. 얘들아, 요거를 한번 전개한 결과 있죠. 저거 우리 곱셈 공식 처음에 할 때도 외우는 거 있었잖아, 저거. 기억납니까, 저거?
이거 전기한식이 뭐였냐? x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이 상수항끼리 먼저 더해주고, 그 다음에 두 개씩 곱해서 더해주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상수항 ABC를 더하는 꼴이었단 말이지. 근데 이제 이게 적용이 되려면은 이제 여기가 다 x 같을 때 이걸 적용해 볼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식이 요 형태야. 왜냐하면은 그 2가 뭔가 반복되잖아, 2가.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 2죠. 그럼 얘는 이 마이너스 부호를 앞으로 하나 좀 뽑아내기만 하면 제가 마이너스 앞에 뽑아져 나와서 2 빼기 알파로 이거 부호 바뀌는 거 알겠니? 부호 바뀌는 거. 그 다음에 뒤에 남는 걸 다 써. 2 마이너스 베타, 2 마이너스 감마. 이렇게 쓸게. 이렇게 쓰면 이제 비로소 이 여기가 다 똑같으니까 얘를 요 초록색 식에서 x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는 거야. x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2가 x인 거지. 그렇게 따지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자, 전개한 거 다 보세요, 이거. 2의 세제곱. 그 다음에 여기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로 묶어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에 2의 제곱으로 표현이 되게 되는 거야. 2의 제곱으로. 플러스, 자,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자, 요런 식으로 얘가 전개가 됩니다. 요런 식으로. 요렇게 전개가 돼. 얘네. 이거 저 초록색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전개해 준 거야. 초록색에 의해서. 그럼 이제 계산만 해주면 되거든요, 얘가. 왜냐면 이거 다 알고 있는 값이잖아. 아까 우리가 구해놨던 값들이거든, 이게. 그래서 2의 세제곱 8, 그 다음에 3개 더해준 거 내가 3분의 1 곱하기 4, 그 다음에 2 곱하기 2 마이너스 3분의 8. 얘들아, 요거만 우리가 계산해주면 돼. 요거만 계산해주면 돼. 8 마이너스 3분의 4 플러스 4 마이너스 3분의 8에서 계산해보시게 되면은 이건 아마 마이너스 8이 나오게 될 거야. 왜냐면 얘 계산하면 얘가 다 소거되거든요. 0으로서 소거가 돼가지고요. 계산해보시면 마이너스 8이 나오게 될 거야. 해보면. 그래서 답은 그럼 몇 번입니까? 답이 2번이 되겠다. 2번 답으로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일단 요 근각에서의 관계를 일단 써봐야 돼, 일단. 거기서 이런 것들을 구할 수가 있는 것이야. 써보셔야 됩니다. 써보자. 라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요거 3번 봅시다. 3번. 3, 4번 형식이 중근을 갖기 위한 실수 피해 값들의 합을 구하는 문제야. 자, 이거 쓰시고. 자, 2p 플러스 1의 x 플러스 2p는 0. 자, 얘가 중근을 갖고 싶다. 라고 이제 했거든요. 중근을 갖고 싶다. 이게 그 인수분해를 해줘야 돼, 얘들아. 얘는 무조건 인수분해 하는 문제거든, 인수분해. 인수분해를 해줘야 되는데, 근데 이게 지금 인수분해가 좀 어려운 게, 이게 P라는 문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인수분해가 좀 잘 안 떠오르거든, 제가. 근데, 자, 여기서 저번에도 이거 비슷한 유형 선생님이 얘기했어. 이런 식으로 그 문자가 들어간 식의 인수분해는 먼저 그 문자가 소거되도록 하는 x를 먼저 떠올려 봐야 돼. 문자 p가 소거가 되는 x를 대입할 생각을 해야 돼. p가 사라지는 x를 먼저 떠올려 봐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봐봐. 여기 2p가 있어요. 근데 여기 마이너스에 2p 플러스 1에 x라고 돼 있어. 이거 x가 몇이면 p가 일단 없어지겠니? x가 몇이면? x에 몇 넣어주면 될까? 몇 넣어주면 됩니까? x에? 요거 x에다가 1 넣어주게 되면은 p가 사라지는 거 알겠니? 2p가 사라지는 거. x에 1 넣었을 때. 이게 1 넣었을 때 사라지기 때문에 이제 x에다가 1을 대입합니다. 근데 1을 대입하면 이게 p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 1 넣어서 숫자도 나오게 되는데 숫자도 결국에는 소거될 거야. 숫자도. 보통 문제가 저렇게 다 나오거든. 1 마이너스 2p 플러스 1 플러스 2p. 얘 계산하시면은 얘는 0이 나오게 될 거야. 문자가 사라지는 x를 대입하면 보통 숫자도 소거됩니다. 보통. 그럼 우리는 쟤를 인수분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조리제법을 좀 우리가 해줄 것이거든. 조리제법을. 1로 되니까 1로 우리가 이제 인수분해 조리제법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얘가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인데, 이런 식으로 조리제법 해볼 수가 있죠? 조리제법. 저렇게 조리제법이 가능하면 우리는 조리제법 하는 그 결과를 씁시다. x-1에 x제곱 마이너스에 플러스 x죠. x제곱 플러스 x의 마이너스 2p가 0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이렇게. 자, 일단 여기까지 일단 나왔어. 근데 여기서 케이스를 좀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줘야 되는 게 있어요. 문제가 중근을 갖는다라고 했거든요. 중근을 갖는다. 중근을 갖는다. 그런데 우리 이 방정식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방정식에서 알 수 있는 게 확실한 게 일단 요거 알거든? 이 앞에 게 0이 되는 거는 x가 1이 되는 것이고, 또는 뒤에 2차 식이 0이 되려면은, 자, 요 2차 방정식이 0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 식을 만족하는 x에 대한 건데, 중근이라고 했잖아.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얘들아. 두 가지 경우가. 어떤 두 가지 경우가 있냐면, 봐봐. 이미 1이라는 근을 알고 있죠. 갖고 있죠. 그럼 뒤에 2차 방정식이 1이라는 근을 추가적으로 하나 더 가지면, 여기도 1 있고, 여기도 1 있고, 그럼 중근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참고로 중근은 근이 중복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똑같은 근이 여러 개 있다라는 얘기야. 그게 2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고 4개일 수도 있어. 2개면은 보통 중근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3개면은 보통 3중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는 이 뒤에 있는 2차 방정식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p는 0이라는 게 1을 근으로 가질 수도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다른 경우, 이 자체가 또 다른 중근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이 자체가. 그래서 제 자체식이 판별식이 0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얘가 판별식이 0이 되는 경우, 이 경우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돼. 얘는 이제 근을 이제 1을 반드시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첫 번째 케이스는 1을 근으로 가지면 대입할 수 있으니까 x에 1을 대입해 보시게 되면은 이게 1 더하기 1 마이너스 2p가 0 돼서 p는 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고요. 1을 근으로 가질 때야.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별식이 0이다라고 한번 들어가 주게 되면은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이다. 그럼 p가 마이너스 8분의 1이다. 라는 결론까지 얻어낼 수가 있겠지? p 값이 저렇게 총 두 가지로 나오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p 값이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모든 p 값의 합은 얘랑 얘를 더해주니까 8분의 7을 답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8분의 7. 자,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자, 일단 강제로 인수분해. 자, 문자가 껴들어가 있어도 문자가 소거되는 x를 대입할 생각 해줘야 되고, 인수분해 했을 때 두 가지 케이스를 좀 고려를 해주자라는 얘기야. 두 가지 케이스를 고려해 줍시다. 자, 일단은 요거는, 자, 이 문제까지만 좀 볼 건데, 자, 요게 조금 문제가 좀 그런 게, 자, 요게 방금 전에랑 비슷한 문제인데 조금 다르거든요. 왜냐면은 방금 전에 중근인데 얘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이랑 한 실근이라고 했잖아. 얘는 아마 이번 시험 범위에는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 왜냐면은 이거 풀면은 부등식이 나오게 되는데 2차 부등식이 나오게 되거든. 그래서 2차 부등식을 배워야 쟤는 풀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아마 이번 범위에서 아마 안 나올 겁니다. 그 2차 부등식 우리 그래도 이제 했던 거 기억납니까? 2차 부등식? 네, 그래도 일단은 아마 이번 범위는 안 나올 거야. 다음 시험 범위에서는 아마 껴들어가서 나올 수는 있어. 네, 일단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얘도 자 x 세제곱 플러스 자 1-2a의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3a는 0이라고 지금 나오게 되는데, 자, 요거 자 서로 다른 두 허근과 한 실근. 아까 문제랑 똑같아. 여기서 문자 a가 있잖아. a가 없어지도록 하는 x를 대입해야 돼. 그걸 생각을 해봐야 돼. 문자 a가 소거되는 x를 대입해줘야 돼. 그럼 여기서 x에다가 무엇을 넣어주면은 소거가 되는지 고민해봐야 되거든. 여기서는 뭘 넣어주면 됩니까?
여기서는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1. x에다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을 넣어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1 더하기 1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a 더하기 3a가 0. 이렇게 얘가 다 소거가 되는 꼴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여기가 소거되고 여기가 소거가 돼서 그래.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로 조리제법해서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야.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인수분해 조리제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내려오게 되면은 바로 좀 해볼게. 자, 이런 식으로 일단 해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분해 결과로 쓰겠습니다.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3a는 0 여기까지 나오게 되고요. 자, 그런데 이게 한 실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기서 한 실근이 앞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얘들아. 저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이 얘가 실근이잖아. 얘가 실근. 얘가 실근이기 때문에 그럼 뒤에 있는 요 놈 있지.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3a 있지. 그럼 얘는 이제 뭘 가져야 되겠습니까? 얘는 반드시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져야 돼. 서로 다른 두 허근. 요거를 반드시 가져줘야 될 거야. 그럼 저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3a는 0이라는 놈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지려면은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가능하겠죠? 그래야 두 허근이었지? 그걸 적용해주면은 짝수 공식으로 적용할게.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작다. 그래서 이게 2차 부등식으로 나옵니다. 2차 부등식으로. a의 a 빼기 3이 0보다 작다. 2차 부등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야. 요거 푸는 거 기억나니? 요거 푸는 거? 기억납니까? 네, 이거 이제 0과 3을 봐서 0과 3 사이라고 우리가 풀어주는 거겠지. 0과 3 사이. 왜냐하면은 저 2차 함수가 0하고 3을 기준으로 해서 그 아랫부분을 지금 이제 지나는 것이니까 아랫부분을 여기를 지나는 거니까 우리는 그러면은 0과 3 사이에 있어야 되겠구나. x축보다 작아야 되니까. 근데 문제에서는 모든 자연수의 합을 물어봤으므로 이 범위 안에 있는 자연수가 1, 2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해서 3번이 아니라 답을 3이라고 해서 2번으로 골라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 헷갈리니까 2번, 3. 이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부등식이기 때문에 아마 2번 범위 안 나올 거야. 네. 자, 이제 그 다음 필수예제 5번인가요? 자, 4차 방정식에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해라. 모든 실근의 합. 근데 이거 주의해줘야 되는 게, 선생님이 아까 4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도 아까 써주긴 했거든? 근데 거기서 모든 근의 합 만약에 계산해버리면은, 여기서 이거 얘분의 얘니까 마이너스 a분의 b잖아. 계산하면은 이제 3이 나와가지고, 답을 이제 3 이렇게 체크를 해버리면 안 돼, 얘는. 왜냐하면은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그 4차 방정식의 근은 4개가 있거든요. 4개가. 그 중에 실근의 합만 구하라는 거야. 실근의 합만.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까 써준 그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그 4개의 근 다 더하는 거 있잖아. 그거는 실근하고는 안 가리고 싹 다 더해준 거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 거야. 싹 다 더해준 거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어떻게 해줘야 되나 고민해봅시다, 저거. 저거 인수분해를 가장 먼저 생각해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인수 정리를 좀 먼저 떠올리셔야 돼. 인수 정리에 대해서. 인수 정리. 요거 떠올려 보셔야 됩니다. 인수 정리. 그래서 저를 하려면은 우리가 무엇을 넣어야지만이 0이 나오는지를 찾아봐야 되는데 x의 제곱 마이너스 3x 세제곱 플러스 5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0이야. 자, 무엇을 넣어야지만이 0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거든요, 이거. 자, 이거 근데 뭘 넣어줘야 될까, 이거?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이거. 자, 몇을 넣어줘야 될까? 고민해보면, 자, 몇을 넣어줘야 될까? 자, 몇을 넣어줘야 될까? 자, 2 같은 거 한번 해볼까, 2? 자, 2 넣어주게 되면은 얘가 어떻게 됩니까? 자, 이제 16 마이너스 24 바로 계산할게. 플러스 2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0.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일단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 얘는 이제. 이렇게 나오면은 얘가 0 나옵니까? 계산해버리면은. 이거 0 나오니, 이거? 해주면은 얘는 0이 딱 나옵니다, 해보면. 그래서 2로 인수분해 조리제법이 가능한 것이고,
1, 마이너스 3, 5,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2, 0, 2로.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이제 해보면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3, 6, 5, 2, 10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자, 이제 한 번 더 나오게 된 거 있잖아. x 마이너스 2에다가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5는 0 이렇게 이제 해줄게. 그럼 저거 인수분해가 또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또 인수분해가 가능할지 고민해봐야 되거든요. 얘가 이제. 자, 얘가 이제 좀 고민을 해보시게 되면은 얘가 이제 마이너스 1로 또 조리제법이 돼요. 이게 해보시면 마이너스 1로. 그래서 마이너스 1로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1로. 여기다 해줍시다. 마이너스 1로 한번 해보시게 되면은 얘가 1, 마이너스 1, 3, 5 해가지고 1, 마이, 2, 5, 마이너스 5, 0. 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맨 앞에 있던 요 x-2가 원래 있었잖아요. 얘가 이제. 지금 인수분해 한 거는 x 더하기 1에다가 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가 0이 돼야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0이 돼야 되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얘도 인수분해가 더 가능한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얘는 허근이 나옵니다. 해보면. 판별식이 음수이기 때문에. 얘는 판별식이 음수이기 때문에 허근이 등장하게 되는 거여서 실근은 우리 앞에 있는 2하고 그리고 마이너스 1만 가능하겠죠. 마이너스 1만. 얘도 한번 허근을 구해보면은 1 플러스 마이너스 2i로 등장하게 돼서 우리는 실근의 합을 요 2하고 마이너스 1 가지고 더해서 답을 1이라고 해주면 되겠지. 실근의 합을 물어보게 되니까 1번으로 답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1번으로 답을 골라주시고 1번. 그래서 이 조리제법을 잘해야 돼. 조리제법 하려면은 우리 보통 풀마 1, 풀마 2, 풀마 3을 보통 넣어보라고 했죠. 풀마 1, 풀마 2, 풀마 3. 그걸로 인수분해를 시도를 일단 해봐야 돼. 시도를 해보셔야 되고. 그 다음 필수 예제 6번을 보도록 합시다. 이게 아까 그 상반 방정식이라고 해가지고 개수가 이제 대칭으로 나왔던 그러한 꼴의 방정식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거든, 제가. 자, 보시면 4차 방정식의 한 실근을 알파라고 한다.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을 구해라. 자, 써볼게 한번. x의 제곱 마이너스 3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1은 0. 자, 요거 아까 어떻게 풀었는지 우리 아까 썼는데 기억납니까? 맨 처음에 x제곱으로 먼저 묶어내는 과정이 있었어. x제곱으로 묶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분의 3 더하기 x제곱분의 1이야. 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수가 이제 그 같은 것끼리 좀 붙여서 쓸 것이거든. 요거 개수가 1인 거, 그 다음에 요거 개수가 마이너스 3인 것끼리 개수가 같은 거 붙여서 써줄게. 그럼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x분의 3 마이너스 2가 0이다 라고 써줍니다. 요렇게. 자, 그러면은 얘네 인수분해하기 전에 치환을 먼저 좀 해주게 됐고, 얘들아. 그러면 x 더하기 x분의 1을 우리가 t로 치환을 해버릴 것이거든요. 이렇게 t로 치환해버릴 거거든. 그럼 t로 치환해버리게 되면은 자,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이 뭐가 되는 것이냐? 얘가 t제곱이 될 거야. t제곱. 그렇게 되면서 자,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이거 전개하면 2가 튀어나오게 되는 거를 2를 우변으로 넘겨서 이렇게 표현을 해줄게요. 2를. 그 다음에 바꿔서 넣을 거야. 요거를 여기다 넣으시고 요거 여기다 넣으시고 자, 요거를 여기다가 넣으시고 넣을 겁니다. 근데 넣을 때 어떻게 넣어지게 되는 것이냐면은 자, 얘가 어떻게 되느냐?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에 마이너스 다시 얘를 이제 자 t제곱으로 써주시고 그 다음에 얘들아 이게 보이니 이거? 이게 마이너스 3으로 묶어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3에 x 더하기 x분의 1로 나오게 되니까 이거 t 넣어주면 되니 이거 t 마3 묶어주게 되면은 그럼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다시 아까 처음에 요거 치환할 때 먼저 t제곱 빼기 2 쓰시고 그 다음에 요거 마이너스 3t 쓰시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까지 이렇게 좀 쓰도록 할게. 이렇게
정리해주게 되면 얘가 x제곱에 t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4는 0 여기까지 나오게 될 거란 말이야. 여기까지. 그러면 x제곱에 저 인수분해 합니다. t 마이너스 4t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고 다시 되돌려 놓을 거야. 되돌리기. t를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 놓습니다. t를. 그러면 x제곱에 x 플러스 x분의 1 마이너스 4 x 플러스 x분의 1 더하기 1은 0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 얘가. 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x를 하나하나씩 분배해서 곱해줄 거야. x 하나씩 곱해준다. x를 하나씩 곱해줄 거야. 자, 그러면 여기 x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4x x제곱 더하기 1 더하기 x가 0이 나오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자, 그럼 얘도 이제 봐봐.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1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 이렇게 지금 되겠지? 이렇게.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각 방정식을 한번 찾아볼 거야. 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 0이 되는 거 혹은 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0이 되도록 하는 자, 요 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있는 거 있잖아. 이제 우리는 실근을 찾으래, 실근을. 그러면 이 방정식이 실근인지 허근인지를 따지면 되거든요. 판별식으로 하면 되는 거야, 판별식. 판별식 해주시면 얘가 그냥 해볼게.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양수야, 얘는. 얘는 판별식 해보시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음수야. 얘는 음수가 나오게 돼. 음수. 그럼 따라서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는 거지. 얘는 여기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서로 다른 두 실근. 서로 다른 두 실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얘는 이제 서로 다른 두 허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판별식이 음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실근은 여기에서 나와줘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저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1은 0에 한 근이 알파로 나오게 되는 거니까 근을 대입해주면 되는 겁니다. 근을 대입해주면 된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형태가 쟤야.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이야. 얘를 여기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양변을 알파로 나눕니다. 알파 마이너스 4 더하기 알파분의 1은 0. 그래서 마사 넘겨가지고 알파분의 1은 4. 여기까지 나오게 되겠죠. 여기까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답은 이제 4라고 해줘야 되고, 4로. 자, 다시 정리해주면 좀 복잡하죠? 일단은 개수가 대칭인 거, 이거 푸는 방법을 알아야 돼, 이거. 푸는 방법을.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개수가 대칭인 거 중간에 치환해줘가지고, 결국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인수분해를 한 거를 다시 대입해서 실근 나오는 거를 너네가 판단해주면 돼. 어떤 게 실근인가? 라는 것만 찾아주시면 됩니다. 뭐가 실근인가? 찾아주면 돼요. 자, 근데 넘어가시면, 자, 7번. 자, 요거 다항식의 작성. 자, 요거 잘해야 돼. 그 나중에 우리가 그 고2 올라가면은 1학기 때 수1이라는 걸 하고 2학기 때 수2를 하거든요, 이제. 근데 이제 너네 미분 적분은 많이 들어는 봤지? 뭔지는 몰라도 많이 들어봤잖아. 그 미분 적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함수 그래프를 우리가 분석을 할 거거든. 우리는 1차 함수, 2차 함수는 그동안 배워왔던 함수인데 나중에 그 고2 2학기 때 수를 배우게 되면은 3차 함수, 4차 함수를 그리고 분석하는 걸 합니다. 근데 그때 잘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그럼 그 3차 함수, 4차 함수는 당연히 식이 3차식, 4차식일 거 아니야. 그 식 작성을 잘해야 되거든. 식 작성하는 걸. 어떻게 보면은 얘가 그거랑 연관된 내용인 거야. 식을 잘 작성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야. 문제를 보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식 fx가 나왔어. 근데 f0에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1 넣으면 a, 2 넣으면 a, 3 넣으면 a 이런 정보가 주어져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해 봐야 되는데 일단 얘들아 내가 하나 좀 먼저 얘기할 거.
보통 문제에서 3차식이라고 만약에 주어지면은 3차식을 일단 기본적으로는 얘들아,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좀 잡고 들어가 줘야 돼. 기본적으로. 이게 3차식 표현 맞니 얘들아 이게? 3차식. 앞에서부터 미지수를 A, B, C, D 이렇게 차례차례 둔 거야. 기본적으로 3차식이다 라고 하면은 저렇게 세울 수가 있거든? 기본적으로. 근데 이 문제는 정보가 좀 주어진 게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잠깐 다시 여기서 지금 A가 이미 지금 쓰였으니까 여기만 좀 다른 문자로 바꾸게. 여기 M이라고 바꿀게 얘들아. 문자가 중복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다라고 했죠. 그럼 M이 1이고, 그리고 또 자주 나오게 되는 거. 이 함수식에서 보통 F0은 뭐냐면은 X에 0 넣으란 얘기잖아. 0 넣으면은 상수항이야, 상수항. 상수항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상수항이 마이너스 10이라는 거야, 상수항이. D가 마이너스 10이라는 거야. 맨 앞에 얘는 이제 뭐다? 얘는 저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fx식을 조금 어떻게 간결하게 잡고 들어갈 수 있냐면 x세제곱 플러스 bx제곱 플러스 cx 마이너스 10 이렇게 쓸 수는 있거든, fx를. 근데 이제 요거 1 넣으면 a, 2 넣으면 a, 3 넣으면 a 요거 있잖아. 그럼 1, 2, 3 다 넣어가지고 a랑 같다라고 해서 풀어볼 수도 있거든요, 저거를. 근데 그렇게 하면 풀어볼 수는 있지만 굉장히 복잡합니다, 식이. 왜냐면은 이제 이거 1, 2, 3 넣어주면은 이게 연립을 3개를 해야 되거든, 3개를. 그럼 끔찍한 거야, 이제 막. 이제 1 더하기 B 더하기 C-10은 A. 2 넣어준 거. 8 더하기 4B 더하기 2C-10은 A. 그 다음에 이제 3 넣어준 거. 27 더하기 9B 더하기 3C-10은 A. 일단 이거 문자 A, B, C 3개고 식도 3개니까 풀 수는 있거든, 저거. 연립하면은. 근데 조금 풀기 싫잖아. 그치? 뭔가 마음에 안 들잖아. 자,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게 아니고 다르게 훨씬 깔끔하게 푸는 방법이 있어. 자, 그래서 식 작성하는 요령을 알아야 돼, 얘들아. 이렇게도 할 수는 있지만 훨씬 간단하게 푸는 식을 세우는 방법이 있어. 뭐냐면은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킬링 포인트거든, 이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식이거든, 이게. 1을 넣어도 2를 넣어도 3을 넣어도 A가 나오는 거잖아. 그럼 식을 어떻게 세워줄 수 있냐면 얘들아, 근데 우리 나머지 정리할 때도 이렇게 나오지 않았네? 지금 1 넣어서 A가 나오면 얘들아 x-1을 인수로 가지는 것으로 생각해도 되니? x-1을 인수로 가지고 그 다음에 뒤에 뭐뭐뭐뭐뭐가 나오고 맨 뒤에 더하기 A. 얘들아 fx를 이렇게 써도 되니? x-1을 쓰고 뒤에 몫이 곱해지고 뒤에 나머지 A가 있는 거야. f1은 A라는 거를 식으로 이렇게 작성해 볼 수 있지. 이런 식으로. 근데 2 넣어도 A라며. 그러면은 x-2로도 여기 볼 수 있죠. x-2. 그리고 3 넣어도 A라며. x-3이 여기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거든. 제가 최종적으로 식이 이겁니다. 이거. 이거야 이거. 요거야 이거. 왜냐하면은 실제로 이 식에다가 x에 1 넣고 2 넣고 3 넣어봐. 1 넣어주면은 0 돼가지고 A만 남고 2 넣어도 0 되고 3 넣어도 0 돼서 요 A만 남는 거 맞니 얘들아? 그래서 저 식을 보면은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이걸 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중요한 거야. 이 식을 세울 수 있어야 돼. 그러면은 문제는 끝이야. F0이 마이너스 10이래. 그럼 X에 0을 대입해보란 얘기 아니야 이게. F0이 마십이니까 0 넣어주면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 더하기 A인데 얘 계산 마저 해보시면 마이너스 6 더하기 A가 마이너스 10이라는 거여서 A를 마이너스 4라고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4. 여기까지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저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간단하지? 훨씬 간단하죠? 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게 있으면은 이렇게 식을 잡을 생각을 해야 돼. 이런 식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 이거. 이렇게 식을 작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 여기까지.